I think I heard 3 or 4. I wouldn't quote me on that, but I heard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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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 It is scary. 세 번째 테러입니다. 벌써 트럼프 대통령은 3번 다 이 테러 모의를 넘겼습니다. 평화의 기회를 만들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 백악관 만찬 장소에서 트럼프의 목을 노린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일대는 아수라장이었고요. 총격에서 살아남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들어보시죠. I heard a noise and sort of thought it was a tray. I thought it was a tray going down. I've heard that many times, and it was a pretty loud noise. Melania was very cognizant, I think, of what happened. I think she knew immediately what happened. She was saying, that's a bad noise. He was, in my opinion, a sick person. They seemed to think he was a lone wolf, and I feel that. Is there any indication that this shooting could have been linked to the war in Iran? I don't think so, but you never know. We're going to know a lot. We have the best people in the world working on it, and we're going to know a lot. Please. 백악관 만찬장에 있었던 그 턱시도 차림 그대로 백악관 기자회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 당시 총성이 울려 퍼지던 만찬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인터뷰가 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So could you explain what happened? They were clearing the salad course at the dinner. Lots of people in the ballroom, and I heard shots fired right outside the door, not inside the ballroom. I think I heard 3 or 4. I wouldn't quote me on that, but I heard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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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 It is scary. And a lot of people who were in that ballroom for the dinner tonight, a lot of the White House correspondents were in Butler, Pennsylvania in July 2024 when President Trump very narrowly escaped being assassinated. Go to the kitchen, all the stuff, go to the kitchen. And we are in the kitchen waiting, yep. And then this Secret Service, I think so, they come and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목숨을 노린 암살 사건, 이 총격 사건. 자, 지금 비밀경호국 요원들과 이 기자들이 굉장히 아수라장이 된 이 만찬장에서 몸을 숙이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8시 10분 오후에요. 백악관 기자단 만찬이 시작됐고 만찬장 홀 뒤편에서 총격음 트럼프 대통령 일행은 피신을 했고요. SNS에 용의자 체포 사실을 공개한 게 오후 9시 17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한 시각이 10시 31분. 그날의 이 CCTV 영상과 제압 사진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개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보안 검색대 CCTV 화면인데요. 자, 지금 보시죠. 총격범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원들이 지금 총을 들고 사격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자, 이게 CCTV 화면인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총을 들고 무장을 한 총격범이 보안 검색대를 빠른 속도로 돌진하며 달리는 모습이고요. 자, 요원들이 그를 향해 총을 쏴서 제압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총격범이 체포된 사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만찬장 당시의 그림도 한번 볼까요? 만찬장, 당시의 만찬장 영상도 한번 보시면 아수라장이 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내의 모습이고요. 자, 뒤쪽에서 술렁술렁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요. 경호원이 연단에 올라와 몸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막아섭니다. 눈으로 계속해서 경계하는 요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곧이어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대피시키죠. 자, 뒤에서는 총성이 여러 차례 울린 겁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테이블 밑으로 숙여서 몸을 피합니다. 현장은 아수라장. 자,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요. 총성이 울렸고요.
자, 지금 모두가 놀라는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총성이 울리는 쪽으로 고개를 향하고 자,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고 연단 뒤로 대피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총성과 이용의자 제압과 체포가 이루어졌는데 자, 전성훈 비서관님 일단 저 만찬장이 어떤 만찬이었습니까? 예, 저게 이제 백악관 출입 기자단. 네. 이제 연례적으로 백악관에서 이제 기자들을 모아놓고 한번 만찬을 하는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런 행사가 있고 관례에 따르면 대통령이 매년 참석을 해서 언론인들과 같이 이제 교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2,000명 정도 들어가는 큰 행사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다 일일이 응대를 할 수 없으니까 부통령, 하원 의장, 또 주요 강요들이 전부 다 참석해서 저 테이블마다 하나씩 이렇게 배정이 돼서 앉아가지고 기자들하고 같이 이제 담소 나누면서 식사하는 미 정부의 그런 주요 인사들이 다 참석한 자리군요. 다 참석한 자리입니다. 네네. 다 참석한 자리고 그래서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기본적으로 언론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1기 때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네. 근데 2기 들어서 이제 처음 참석했는데 저런 좀 불상사가 좀 난 거죠. 그렇군요. 앞서 이제 CCTV 화면을 보시면 총격범이 총기를 든 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진하잖아요. 네.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니 애초에 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 저기가 바로 이제 만찬장으로 향하는 바로 문이잖아요. 저게 이제 1차 보안 검색대 같고요. 네네. 저기서 좀 더 걸어가면은 만찬장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있는 곳으로 그 생각이 되는데 네. 아니 어떻게 저 건물 자체에 이제 총기를 든 채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저거는 이제 그 경호 실패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저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경호를 하는 것은 이제 수동적인 경호고 네. 다행히 그 수동적인 경호는 이제 성공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 신변에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사실 경호를 제대로 하려면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경호를 했다고 봤을 때는 저런 분이 호텔에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일단은 아예 호텔에 들어가면 안 되죠. 일단은 안 되는 거고 이제 투숙객으로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저게 약간 뛰어나오는 저게 이제 복도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 앞에서 차단을 했어야 되는 거고 저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백악관의 경호가 적나라하게 뚫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그 테러범이 이제 몇 마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자기 가족들한테도 이제 뭐 남기고 이 경호가 너무 허술하다. 그러니까 이란 테러범이 기관단총 들고 들어와도 못 막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면에서 경호 실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검이 필요하고요. 지금 사실은 저 괴한이 총을 든 채 저기를 통과하게 둬서는 안 된다. 안 되는 이미 거죠. 저 복도에 진입할 수 없게 했어야 된다. 그럼요. 저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지 않게끔 사전에 점검해가지고 사전에 제거를 했어야 되는 거죠. 네. 조용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경호 실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국도 크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에 영국 찰스 국왕이 지금 국빈 방문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국왕 방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상황을 보고 심지어 영국 내 일각에서는 지금 국왕이 방문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네네.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좀 경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워싱턴 히트 호텔인데 평면도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면요. 워싱턴 히트 호텔, 힐튼 호텔 평면도입니다. 1층 로비층에서 바로 이 보안 검색대까지 연결이 되고요. 보안 검색대까지의 거리는 45m. 사건이 발생한 곳과 연회장 입구는 코앞입니다. 연회장 바로 코앞에서 직전에서 제압이 됐다라고 하니까 저문 뚫고 들어갔으면 사상자 나왔을 수 있겠네요. 그 사상자가 크게 나왔을 수 있죠. 네네. 산탄총, 엽총하고 권총을 들고 산탄총 이거 굉장히 위험한 무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확산해서 발산하니까. 사방으로 발사되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크게 사상자가 났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저 그 테러범이 이제 뭐 크게 뭐 많은 사람들을 살상할 의도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더 크게 좀 사고를 치고 싶었다면은 산탄총이 아니고 본인 말대로 정말 기관단총을 가져가야 되고 뭐 미국에서 그 뭐 연발총을 구입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이게 무기 자체가 또 뭐 칼을 가지고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 사상자를 크게 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다만 이런 그 문제를 일으켜서 자기 가족한테 보낸 그 성명서를 보게 되면은 트럼프 행정부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티 트럼프다. 앤티 트럼프.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일하는 고위 관료들을 많이 좀 살상하고 싶었다는 얘기를 한 걸 보면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미국 사회 전체에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러면 안 되죠.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특히나 총기가 자유인 미국 내에서 산탄총과 권총과 각종 칼들로 무장을 한 채 다중들이 있는 만찬장에 돌진했다라는 것은 더더욱 매우 중대한 테러 범죄에 준하는 행동이므로 아마 강한 처벌과 비난이 미국 사회에서도 뒤따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총격범의 정체도 충격적입니다. 보시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멀쩡한 사람이 아니죠. 저런 행동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31살, 캘리포니아 토런스 출신, 2017년 공과대학교 칼텍 기계공학 학사 졸업, 조교, 기계공학 학도예요. 칼텍은 명문대에 속하죠. 나사에서 인턴했고 유명 과외업체 시간제 교사, 2024년 12월 이달에 강사에 선정도 했다. 정혁진 변호사님, 멀쩡한 공학도였고 나름 교육자였는데 나이도 어려요. 31살, 멀쩡한 대학 나와서. 저게 멀쩡한 대학이 아니고요. 칼텍이라고 하면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최고죠. 동부에 MIT가 있다라고 하면 서부에는 칼텍이 있는 거고. 예. 그런데 칼텍을 나와서 저렇게 학원 강사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러네요. 지금 뭐 애플부터 시작해가지고 칼텍 있는 데가 다 실리콘밸리 그쪽인데 거기에 잘 나가는 그 기업에 잘 나간 연구원이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렇게 우수하고 거의 천재급 사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워싱턴까지 날아가서 저렇게 미국 대통령의 경우가 더 막강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대통령의 경우가 더 심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삼엄한 경호를 뚫고 들어갈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이 본인과 그다음 전 세계를 굉장히 깜짝 놀라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경호 체계는 이번에 다시 한번 좀 그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총격범이 범행 직전에 일종의 어떤 성명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조금 전 외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나는 더는 소아성애자 강간범 반역자가 그의 범죄로 내 손을 더럽히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사고의 방식이나 어떤 정신의 메커니즘이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온 인물의 이 논리적 구조로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미국 내에서의 평가예요. 행정부 관료들이 표적이다. 우선순위는 고위직부터 범행을 노렸다는 구체적인 이건 살상 범죄를 노리고 들어온 겁니다. 범행 10분 전 가족에게 성명 전달. 그러면서 또 서명엔 친절한 연방 암살자 앨런이라고 서명되어 있는데 판사 출신의 전재호 의원님 보면 본인이 범행 동기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행정부 관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본인이 암살자다라고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본인 스스로가 모든 범행의 목적과 동기와 증거들을 다 남겨놓은 상황이네요. 지금 현재 뭐 체포돼서 이제 조사를 그렇죠. 받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온 이 성명만으로는 뚜렷한 이제 범행 동기는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에서 부렸던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추측은 드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앞단의 문장은 좀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그러니까요. 좀 그러니까 뭐 정신 상태가 조금 더 정상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이러한 이제 그 총격은 사실 뭐 이란전에 대한 불만 아니냐 이제 이러한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암살 시도범의 저 문구만 가지고는 이제 이란전에 대한 불만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군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좀 동기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 번째 본인에 대한 암살 시도를 가지고 오히려 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이제 그러한 정치적 행보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런 보안 검색 아니면 경호의 허술함 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본인의 이 이란전이 길어지는 데 대한 또 여러 가지 지루함이나 또 문제점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좀 수습하려는 좀 이러한 오히려 정치적인 동기로 좀 이용되려는 좀 그런 면도 있어서 좀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본인을 표현을 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이죠.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이란 요원이었다면, 아까 이제 전승 원장님 짚어주신 부분인데, 기관 단총을 들고 들어왔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라고 허술한 호텔 보안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소동 대변인님, 지금 본인을 친절한 암살자라고 쓴 것, 그냥 앞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제거하기 위한다라고 하면서 앞에 이제 본인의 범행에 대한 명분을 주저주저 썼는데 무슨 말인지도 중언부언이고, 네. 그러면서도 또 이란 요원이었다면 아무도 눈치 못 챘을 것이다라며 어찌 보면 미국의 어떤 백악관 보안을 또 걱정하는, 염려하는 듯한 조롱하는 거겠죠. 그렇죠. 비정상적인 어떤 행태들이 많네요. 맞습니다. 저게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그 뭐 성명서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네네. 그것도 가족들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예, 가족들한테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보낸 건데 확실히 이제 범행 동기는 트럼프 대통령, 미 행정부 이것이 이제 명확한 것이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의자도 어쨌든 지금 하루 전에 여기에 투숙객으로 묵어서 지금 이 뭐 암살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백악관 만찬이 사실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만약에 암살을 시도하는 사람들한테는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미국 경호국에서 비밀 경호국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했어야 되는데 확실히 경호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 장소가 예전에도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었던 그 호텔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경호국 여기에 대한 비판은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조금 일어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안보 요원들 때문에 자기가 무사해졌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격려하고 치하하는 이렇게 이제 뭐 언급을 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본인이 지금 예전에도 자기가 테러 시도 당했을 때도 계속 막 이렇게 오른손을 들면서 자신은 건재하다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지지층들한테 강인한 이 리더십, 강인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끝나고 바로 턱시도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러네요.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전성 원장님, 네. 저 총격 사건이 있었던 호텔이 45년 전 레이건 전 대통령이 총알에 피격됐던 그 같은 호텔이라면서요. 같은 호텔입니다. 그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호텔 내에서 행사를 마치시고 외부로 나와서 이제 이동하면서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이제 저격을 당했죠. 다행히 근데 이제 직접 저격을 당하긴 했지만 저 순간입니다. 아, 이 순간이군요. 저격을 당했지만 이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을 하고 이제 치료를 받았고 같이 가던 그 백악관 대변인, 그 피츠버그라는 남자 대변인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총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반신불수로 이제 평생을 살았죠. 근데 이제 재미난 일화는 이제 저 당시에도 우리 청와대 경호실하고 미국 경호국하고 이제 교류를 합니다. 지금 네. 하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협력도 하고 하는데 저 사건 전에 우리 청와대 경호실이 이제 미국 방문해가지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미국 쪽에서 저 호텔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어디에서 좀 취약점이 있겠느냐고 물어봤답니다. 네. 이러한데요, 이거는. 우리 경호국에서 이제 경호실에서 저 지점을 얘기를 했대요. 여기가 좀 취약한 것 같다. 나중에 저기서 지금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에서 야, 우리 청와대 경호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 일화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 한마디 더 들어보겠습니다. And I ask respectfully, why do you think this keeps happening to you? Well, you know, I've studied assassinations, and I must tell you, the most impactful people, the people that do the most, you take a look at the people, Abraham Lincoln, I mean, you go through the people that have gone through this where they got them, but the people that do the most, the people that make the biggest impact, they're the ones that they go after. They don't go after the ones that don't do much because they like it that way. And when you look at the people that have either
whether it was an attempt or a successful attempt. And they're very impactful people. I hate to say I'm honored by that, but I've done a lot. We've done a lot. We've taken this country, and we were a laughing stock for years, and now we're the hottest country anywhere in the world. Nobody told me this was such a dangerous profession. If Marco would have told me, maybe I wouldn't have run. Maybe I would have said, I'll take a pass. 자, 이 투개 이제 조크까지 보였는데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까? 총기 피격 암살 모의가? 세 번째죠. 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 여름에 대선 유세 과정에서 이제 펜실바니아 주에서 이제 총격을 받았죠. 저 손을 지켜든 저 장면, 저 사진 하나 가지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저 때는 이제 총격범이 사살당했습니다. 현장에서. 네. 그래서 사살당해가지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라든가 이런 것에서 어떻게 보면 다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죠.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플로리다 이제 본인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가 그 골프장 주변에서 이제 역시 또 이제 백인 미국인이 이제 암살을 시도하다가 경호국한테 사전에 적발이 됐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제 그거는 큰 문제 없이 끝났고 그 이제 암살범은 이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 케이스 역시 어떻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제 이 범행의 범인이 이제 사살되지 않고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미국은 이제 법 절차가 엄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끌면서 이제 범행 동기 뭐 여러 것들이 이제 다 조사가 되고 모든 게 이제 국민들한테 언론을 통해서 밝혀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여러 가지 좀 뭐 음모론도 좀 떠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쟁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음모론이 떠돌고 있는데. 저 사람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공개를 통해서 많은 그 음모론들은 잠재워질 것 같고요. 하지만 시간은 상당히 좀 걸릴 거고요. 미국의 법 절차가 시간을 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뭐 좀 담담하게 얘기는 하지만 본인이 세 번이나 암살 시도의 그 대상이 됐기 때문에 백악관 경호국에서는 좀 더 밀도 있는 경호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은 전시 아닙니까 어찌됐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 장소에 미국의 1, 2, 3 대통령, 부통령, 하원 의장이 전부 다 동시에 모여 있는 저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저거는 평소하고도 다르게 각별한 경호가 필요했던 상황인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번에 좀 많은 미흡한 점, 허점이 노출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년 전 그 유명했던 총격에서 살아남았던 그 현장 한번 보시죠.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Let me get my shoes on. Wait.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